자,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정보가 많이 없는 날, 그래도 나온 소식 몇 개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간만에 엘살바도르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만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파이넥스의 모기업 아이파이넥스와 블록스트림과 함께 협의를 맺고 10억 달러 규모어치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5억 달러는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5억 달러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엘살바도르에서 이 화산을 이용해서, 화산열을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죠. 그 마그마 채굴장 개발이나 비트코인 시티에 지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시티 건설을 발표했다라는 것인데요. 마그마 채굴장 옆에다가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여러가지 세금이 있죠. 재산세라든지 소득세, 여러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그런 세금들이 전혀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탄소 중립이 가능한 도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위해서 설계되는 도시가 될 거라는 것이죠. 블록스트림 같은 경우는 밝히기를 이번 채권 제공이 암호화폐 투자자, 또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 호들러들, 일반인 등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들에게도 이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엘살바도르 하면은 치안이 나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리곤 하는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 도시가 정말 치안도 안전하고 비트코인 중심의 선진화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세계를 지불하면서 엘살바도르로 이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세금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부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겠습니까? 비트코인 3개만 주면은 여기로 이주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이 부켈레 대통령, 이 굉장히 선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털털한 차림, 마치 나이트 삐끼처럼 우리들에게 친근함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열린 마음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함께 비트코인 및 엘살바도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는 주말에 동향에 관련된 정리가 몇 가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3에로우즈 캐피탈의 창업자 주슌가, 그렇죠, 이름이 이번에 이더리움 이용자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과 함께 거래소로 8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입금되면서 이더리움이 이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돈 내놔 언니의 아크인베스트, 지난주에 코인베이스 주식 8만 7천 주를 매도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좀 밀어줄 그런 모습을 보이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부는 암호화폐 확산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저지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역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극도로 경계하는 중앙은행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재벌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은 암호화폐에 1루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생각이 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 달러 강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연말까지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은 더욱더 고통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과 함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산 및 물가를 잡으려다가 서민만 잡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한편 한국 사람들은 주식과 코인을 못 믿겠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이 피난처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은행 적금입니다. 은행 저축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자가 얼마냐? 0.8%, 1.84%, 2.3%. 에라이 도적놈들아. 전 세계 어디든지 하여간 은행들이 제일 가는 양아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만 해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은행으로 가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좀 너무 짜죠, 이 치사한 놈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마감을 앞두고 활기차게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6만 달러 위에서 주봉 마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분석가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지금 주봉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주봉 마감 전까지
해당 지지선 위에서 버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 반면에 체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 봉 기준 200일,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살짝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한 번씩 더 떨궜었다. 그래서 이제 내일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떨구지 않겠느냐, 주봉 마감 다음에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테크뎁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017년도와 2021년도 지금 현지를 비교를 해본다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마치고 횡보 및 조정 기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크게 위로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연말 불장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날짜도 비슷하죠. 2017년도 11월 5일,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도 2021년도 11월 10일, 흐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반감기 주기라고도 볼 수 있는 4년차를 앞두고 연말 불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테디 분석가의 이더리움 분석인데요. 이더리움이 주요 지지선에서 이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지금 주요 저항을 지지선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대로 잘 버텨가지고 다음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2021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불꽃놀이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번 구경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게임 코인들 같은 경우는 난리 났죠. 게임 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은 이미 난리가 났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한번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물주기,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가 있겠죠.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